네, 자경원에서 자유경제원에서 아주 재밌는 세미나들을 많이 합니다. 오픈돼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마포 끝자락이죠. 시내에서 마포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마포 가든 호텔이 왼쪽에 있고요. 그 길 끝으로 가면 상수동 들어가는 길이 있고 상수동 들어가는 길 그 넘어 그 이렇게 그 인터체인지라 그럽니까?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주차장 앞에 그 마포 공영 주차장 그 먹자 골목이 있는데 그 주물럭 고깃집들이 있고 한 그 앞에 주차장이 아주 크게 잘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주차장에 차 세우고 언제든지 그 자유경제원에 가셔서 그 리버티홀이 열리는 행사들 지금 조금 전에 저희들 그 쭉 광고가 나갔잖아요. 거기 가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재미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시면 또 서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또 정보도 얻고 또 뭐 자기가 또 좀 힘을 보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경원에서 행사할 때마다 한번 가서 재미있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들어보시죠. 2부 뉴스 시작합니다. 각국 정치권에서 40대 정치인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캐나다 신임 총리인 쥐스탱 트리도는 43살이고 폴 라이언 하원 의원은 45살로 20세기 들어 처음으로 40대 하원 의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48살, 에드 밀리밴드 전 노동당 대표가 45살, 조지 오스번 재무장관은 43살로 40대가 정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40대 정치인이 당선됐을 상황을 분석했을 때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원자재 가격 하락 여파로 스티븐 하퍼 전 총리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이었고 영국 캐머런과 밀리밴드도 좌파의 중도화를 거부하고 정통 좌파 노선을 선택하며 주류보다는 비주류 노선을 선택해 당선됐습니다. 네, 40대 정치인들이 저렇게 그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은 당내 민주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로지 선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봉숭아학당처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조폭 비슷하게 선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 뭐 나이가 몇 살이냐 이제 이런 걸 따져서 자리가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봉숭아학당 같은 분위기가 있어 당내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저 영미계통에는 주로 보면은 이 당내 개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영국, 캐나다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도 좀 바뀔 때 좀 바뀌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사실은 바뀌어야 될 때 안 바뀝니다. 꼭 늦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좀 민주화된 중도적인 지도자가 나오는 게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 그것도 연장돼서 노태우, 그 다음에 이제 YS가 미리 되고 물러나야 할 시기에 YS 되고 그 다음 또 뭐 DJ 들어서고 뭐 계속 이렇게 한 템포씩 좀 늦게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변해야 될 때 변해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그게 꼭 한 템포씩 늦다는 것도 좀 딱한 일입니다. 네, 다음. 미국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의원이 당내 시장주의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지지를 확보하며 미 하원 의장 후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의 관심은 폴 라이언보다는 앞으로 미 하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장악하게 된 프리덤 코커스에 쏠리고 있습니다. 프리덤 코커스는 자유를 정치활동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의원들의 사적 모임으로 멤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총 36명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고학력에다 남서부 출신, 백인 남성, 극우 성향으로 꼽힙니다. 프리덤 코커스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엇갈리는데 먼저 CNBC는 라이언이 프리덤 코커스의 개혁 요구를 들어주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의회 권력이 이들에게 넘어갔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타임은 프리덤 코커스의 목표는 선거 승리라는 결과보다 토론 절차의 중요성이라며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라이언도 45살입니다. 그 당 안에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모임이 있다면 당 밖에는 티파티가 있습니다. 뭐 일부 글쎄요.
지금 우리 그 뉴스를 보내주는 송현 씨는 극우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극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리버럴하고 다른 리버테리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자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근데 어떻든 공화당에서 45살의 그 하원의장 후보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 트럼프다 뭐다 해서 나와서 이제 당권 대통령 출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세대도 이제 미리 키우는 것이죠. 저렇게 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공화당이 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글쎄요. 우리는 아직까지 당이 그저 사분 오열도에 있을 뿐이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당의 전략도 없는 것 같고, 정강 정책도 엉망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역사상 가장 엄격한 당 기율 처분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당원에 적용되는 조례지만 사회 각 분야 지도층이 대부분 당원임을 감안하면 사회 통제 고삐를 조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례에는 온라인, 방송, TV 등을 통해 당 중앙의 중요 업무에 대한 방침을 망령되게 논하고 당의 집중과 통일을 파괴하는 것을 기율 위반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수준 이상의 접대 금지, 골프장 회원권 보유 금지 등 부패 방지안이 담겼고 기율을 위반했을 때는 경중에 따라 경고 처분, 직무 박탈, 관찰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정치 기율, 조직 기율, 청렴 기율, 군중 기율, 업무 기율, 생활 기율 등 6개 부문으로 부패 척결이 명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위 강화가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은 집단지도 체제였습니다. 집단지도 체제였는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집단지도 체제가 끝나고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만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급격하게 실각할 것이다 하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실각이라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크게 놀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이제 시진핑의 임기가 끝나야 되니까 임기가 끝나고 임기 연장이 안 되고 실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의외로 또 안 바뀌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든 이렇게 시진핑이 지금 틀어쥐려고 하는 모양새는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연기 요청으로 미뤄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 개최 기간이 오중전의 준비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중국이 일주일 전 돌연 연기 요청을 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12월 말로 미뤄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관회의는 연초에 미리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오중전의 준비를 이유로 개최를 미룬 것은 외교 관례상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줏대를 가지고 일본하고 그 회담은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중국이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 사진에는 지난번 회의입니다. 유진용 장관이 나와서 서 있는 장면이 보였군요. 네. 스페인의 실업률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스페인의 3분기 실업률은 21.2%로 2분기 22.4%보다 떨어졌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스페인 재정 위기 당시에 27%에 육박했던 실업률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지만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 감소 추세는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로서는 시의적절한 통계 수치로 오는 12월 총선을 앞두고 그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2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환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허은순 위원이 아니고 권영설 위원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